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교육 현장도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 상황은 어떤지 전남도 의회 이혁재 교육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 장기화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현재 코로나19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수도권발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지금 전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다소 누그러진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자리 숫자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9명이 발생됐고 누계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약 22,2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전남만 살펴보면 사실 전남은 그래도 청정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만 수도권발로 시작되면서 특히 순천 지역에 서울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를 다녀온 확진자가 이제 그 다음으로 N차 감염을 통해서 대형 쇼핑몰 또 헬스 클럽 등을 통해서 현재 거의 60명 이상의 우리 전남에서 N차 감염이 발생됐습니다. 순천만 포함해서요. 현재까지 전남에는 약 16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133명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고요. 33명이 해외 유입된 곳인데요. 특히나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제 특정 지역, 특히 이제 순천, 광양 쪽, 이 동부권 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정말 그쪽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겁니다. 네. 또 이쪽 목포 지역도 현재까지 16명 정도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예. 네. 전남 지역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좀 많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이제 9월 정도 들어서부터는 약간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일까지 유지가 될 텐데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 특히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교육 현장도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특히나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말 전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업체를 가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육 현장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학생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나서 등교 수업을 하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학교 현장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그걸 대처할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 속에서 등교 교육을 시작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맨 처음 시작이 목포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정말 우리의 어떤 가슴을 내려앉게 했는데요. 그래서 전 학생들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확진자를 뺀 나머지 학생들이 전부 음성이 나와서 한숨 놓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권발 N차 감염이 시작되면서 우리 전남 교육 현장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생을 됐어요. 보면 지금 특히 순천에서 4명의 학생이 발생이 됐고 광양 또 나주 또 그 다음에 우리 목포에 있는 성인 학교에서도 발생이 돼서 또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종합해 보면 전남의 학생은 총 9명이 확진자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 특히 학생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학부모라든가 그 학교에서 직접적인 뭐 선생님 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상당히 좀 우려라든가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그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거리를 살펴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2단계 시행되기 전 1단계 때도 거리를 돌아다 보면 우리 목포 지역 아니면 전남 지역도 학생들은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히려 성인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죠. 최근에야 이제 2.5단계 정도 시행하면서 우리 성인들도 다 밖에서도 마스크를 쓰는데 그때 느꼈던 점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코로나 방역에 대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무서움 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자기 부모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오히려 학생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꼭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지금 불안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물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돌봄 교실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아침 출근하면서 자녀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두 번째가 또 큰 문제가 이제 학교를 장기간 가지 않음으로써의 학습 결손이 굉장히 이제 차츰 누적되면서 심화되고 있고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이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무섭지만 우리 아이가 학력이 뒤처질까 하는 그런 또 불안감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 마찬가지 교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지금 불안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학교 전반에 불안감이 있으면 제대로 교육이 수업이 진행이 되기 힘들 것 같은데 현재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처음에 그 중간 수업에서 이제 등교 수업을 했다가 다시 또 최근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뭐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 수업, 유초중은 3분의 1 수업, 뭐 고등학교 3분의 2 수업, 또 고3 학생들은 이제 매일 등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뭐 3분의 1 수업이 뭐냐면 일주일에 3분의 1만 학교를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6개 학년이 있으면 2개 학년은 학교를 가고 4개 학년은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고요. 3분의 2 등교는 이제 3개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이 학교를 가게 되면 2개 학년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한 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형태인데 또 어떤 학교는 격일제 수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데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학교 입장에서도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학습이 되겠는가는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그래서 요즘 또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견하지 못했던 어떤 시기에 이런 닥쳤기 때문에 현재 사실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엄격하게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이 있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어떤 뭐 확신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블렌디드 수업은 어떤 건가요? 블렌디드 수업이란 것은 블렌드란 말 자체가 섞다 혼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블렌디드 수업은 단순히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게 블렌디드 수업이 아니라 수업을 하더라도 등교 수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정 내에서 어떤 과제물을 해오고 나서 학교에 와서 토론한다든지 그러니까 원래 블렌디드 수업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상황 동영상으로 공부를 해온 다음에 학교에 와서는 이제 보통 학교는 그냥 선생님들 주입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미 아이들이 먼저 온라인으로 배우고 와서 학교에 와서 토론 형식의 어떤 수업 또 다양한 교수법을 가지고 혼합해서 하는 게 블렌디드 수업인데 원래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약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서로 하게 되면 이것을 마치 제대로 된 블렌디드 수업인 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네. 정상적인 블렌디드 수업은 아닌데 현재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것을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대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보충을 한다고 해도 뭐 학생들의 이해도라든가 특히 학사 일정에도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우려가 들거든요. 좀 예.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지금 특히 이제 먼저 학사 일정을 살펴보면 법정 수업 일수가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는 190일입니다. 이게 네. 법정 수업 일수를 다 거쳐야만이 그 다음 단계 학년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미 유치원은 이미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돼서 총 한 60일 정도, 정확히는 50 며칠이 있는데요. 지금 법정 수업 일수를 감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법적으로 정비를 해줬어요. 특히 또 초중고는 이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는 법정 수업 일수의 10% 정도를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일에서 19일 정도는 감해서 수업을 해도 다음 학년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미 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중단 수업을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수가 굉장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네.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하면 그걸 등교로 인정을 해주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일수도 줄었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의 어떤 가장 큰 일련적인 교육의 관심사는 대입 아닙니까? 대입. 예. 대입에서 이미 9월 11일까지 2021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아직 수시 접수를 하지 못하고 2주 정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시 접수는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참 우리 고3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그 수시 접수를 위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학생부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수능도 원래는 11월 19일 날 이렇게 보게 돼 있었는데 2주 정도 연기돼서 12월 3일 날 수능을 봅니다. 그런데 수능 날짜도 이제 2주 연기돼서 12월 3일 했는데 현재까지도 교육 현장이나 일부에서는 과연 수능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또 수능도 연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현재까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능 일정에는 변경이 없다 이러지만 또 막상 모릅니다. 또 11월 말쯤 가서 전국적으로 또 코로나가 확산이 하게 되면 과연 정상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도 앞서고 있고요. 이제 학사 일정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오는 어떤 수업의 결손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게, 안 그래도 지금 교육 쪽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특히 어떤 교육이 최근에 사교육의 발달로 인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 사이에서의 교육 격차가 솔직히 통계적으로 봐보면 굉장히 심한데, 네. 과연 이런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하면서 그 학력 격차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나마 학교 수업을 못하면서 사교육 시장에 어떤 많은 혜택을 받았던 계층들은 별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교육에서 어떤 큰 도움을 받지 못한 저소득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학교에서 또는 학교 수업 다음에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끝나고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한 어떤 학습 부분을 보충했었는데, 이제 방과 후 수업은 전면 금지된 상태이고요. 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관심이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로그인만 해놓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그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또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학력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 같다는 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대안으로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군요. 예. 이게 온라인 수업이 우리가 예정된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교육 당국이 임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네. 온라인 수업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프라인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을 해봤더니 자기에게 더 잘 맞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참 좋다, 이런 네. 학생 일부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러한 학력 격차가 오고 있다, 학력 결손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 날짜 변경이라든가 수시 원서 접수 이런 것들에도 변경이 있으면서 특히 고3 학생들이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가지고 혼란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고3들은 정말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그 아이의 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모든 가정이나 학교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관심받고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조차 정말로 학교 현장이라든지 가정에서 많은 어떤 집중력 저하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이제 많은 입시 제도가 많이 개편됐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거의 대입을 가는데 좌지우지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요즘은 그 수시 제도가 발달돼서 우리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수시로 90% 이상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또 학생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신 시험, 학교 자체에 보는 내신 시험에 집중해야 되는데 현장의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학교는 가지 못한 상태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시험은 안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시험을 또 봐야 됐고 또 거기다가 수능 자체는 거의 준비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을 최저 학력을 정해놓는 또 그런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일단 뽑지만 수능 성적에서 최저 수준이 안 되면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정말 이런 학생들 이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많은 애로움이 있을 겁니다. 애로점이 특히 두 번째가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정말 수능 시험 성적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데 정시가 좀 많이 확대됐어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이제 주요 대학들 또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가고 싶은 대학들이 정시를 좀 확대했기 때문에 수능이 그만큼 또 비중이 높아졌는데 수능은 재학생들과 싸움이기도 하지만 재수생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일단 진학했지만 자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에 진학한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다시 공부를 해서 반수를 해서 수능을 보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는 이제 기숙 학원에서 아예 그 재수를 한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최근 경향을 보면 안 그래도 수능에서는 재수생들이 유리했었는데 이제 이 재수생들이 봤을 때 현 재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 공부를 거의 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올해가 재수생들은 자기들에게 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올해 재수 학생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더욱 이제 과거보다 재학생과 재수생 사이의 수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능 판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코로나19의 영향, 방금 수능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격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 그러니까 기초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기초 학력 자체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도 칠판에 판서하면서 집중을 시켜가면서 공부를 가르쳐서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는 더욱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수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라고 해서 도입을 했어요. 네. 이제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제 기초학력을 담당하는 교사 40명을 선발해서 채용해서 이 선생님들은 수업을 따로 하지 않고 정말 1대1 수업으로 이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문해력과 수해력이 약한 학생들을 따라 모아놓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지도식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네. 그 결과가 이 앞전 7월달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 교사가 40명밖에 안 되고 또 일부 초 1, 2학생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이걸 좀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중에서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공교육 내에서 좀 물론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또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이런 학습 결손을 우리 교육 당국에서 맞춤형 수업으로 보충을 해야지만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앞으로 좀 더욱더 신경 써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이제 뭐 남은 과제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당국은 제가 이제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이러한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학력 격차, 학습 결손, 또 아이들 정서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속한 어떤 대책을 또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어렵지만 빨리 극복해내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장기화하는 코로나19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남도 의회 이혁재 교육위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모두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